네, 여보세요? 이거 지금 맞으시죠? 네. 저희 회사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네? 합격이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싸! 네, 여보세요? 네? 합격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A 회사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천, B 회사는 4,500이니까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B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통계의 망망대해에서 유익한 통계 이야기를 쏙쏙 짚어볼 MC 김통계입니다. 우리는 평균을 자주 사용합니다. 평균은 수치화할 수 있는 현상이나 집단을 일반화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살면서 평균 계산을 가장 많이 했던 때는 다름 아닌 학창 시절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반평균 점수만 넘으면 중간은 간다! 진짜? 여기 한 반의 수학 점수가 있습니다. 반의 평균 점수는 77점이죠. 그럼 77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4명은 모두 중간 이상일까요? 인원이 총 5명임을 감안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수인데 여기에서 중앙값은 90점이 되겠네요. 유명한 우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대가 진군하던 도중 강을 맞닥뜨렸습니다. 군인들의 평균 키는 180cm, 수심은 평균 150cm였죠. 지휘관은 강을 건너라 명령했고 수많은 군인들이 빠져 죽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0cm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평균의 함정 때문입니다. 최대 수심과 군사 개개인의 키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만 생각했던 것이 패착의 요인이 된 셈이죠. 그럼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졸업생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학과는 어디일까요? 법학? 의학? 경영? 바로 지리학과입니다. 고연봉이 보장된 전문 직종을 누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지리학과 졸업생 중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인터넷상의 우스갯소리일 뿐이고 실제 평균치를 낼 때는 절사평균이라 하여 편차가 극심한 값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 특이한 관측값, 즉 아웃라이어로 인한 평균 왜곡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마주했던 취준생 이구직 씨의 사례도 이와 비슷하죠. 그럼 이제 평균은 불신하면 되는 건가요? 천만에요. 평균이 눈속임일 뿐이었다면 진작 없어졌겠죠? 평균이 주는 이점도 분명히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만 보지 말고 중심이 되는 대표값을 함께 고려하세요.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인 중앙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인 최빈값,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최대값과 가장 작은 최소값 등 평균치에 따른 대표값을 곁들이면 현명하게 평균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집단 편향이 나타날 때는 절사평균을 이용하세요. 극단치가 큰 자료의 경우 기계적인 산수는 평균의 의미를 퇴색시키므로 자료의 총 개수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의 최상위값과 최하위값을 배제한 뒤 평균치를 구하면 오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균의 본 바탕이 수학이라 하여 맹신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디 보자. B 회사는 최대값이 너무 높네. 그렇다면 값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A 회사로 가야겠다. 여보세요? A 회사죠? 평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지도 않고요. 통계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 멋진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활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항해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